이미 거품이 있었던 게 한번 거쳤으니까 더 강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제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너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너무 과장된 얘기 같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NPU, 사실 이런 것들을 AI 관련주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망한 NPU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벨리언, 피리오사 AI, 사피온,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특히 성장주 위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천백만 TV라는 그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천백만입니다. 그리고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그 몇 달 전에 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장주라는 게 무엇이고, 또 성장주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장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총 지식을 다 동원해서 썼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금년 들어서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하고 이제 그 일본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했던 건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하고 런던도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식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자산이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안전자산이랑 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대체 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도 많이 오래 상승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코코넛도 엄청 상승했고요. 뭐 커피도 상승했고, 은도 상승했고, 구리도 상승했고, 뭐 농산물하고 광물, 제각각 모든 게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everything rally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동에서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공격을 주고 받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고,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이제 자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당연히 미쳤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동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해결되는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유가하고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거품이 좀 꼈던 게 이번에 조정을 받아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에브리띵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거품이 있었던 게 한번 거쳤으니까 더 강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도 좋아지면서 앞으로 무역 수지도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반도체 수출을 보려면 사실 낸드만 보면 됩니다. 낸드가 좋아지면 다 좋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낸드가 작년에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낸드가 최악이었는데, 최근에는 낸드도 이제 금년 1분기에는 가격이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건 이게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역 수지도 좋아지면서 과도하게 하락했던 원화 가치도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동안 환율 하락 때문에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져나갔던 그런 그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수출 회복, 금리 인하, 원화 가치 회복 이런 등의 요인으로 특히 성장주 위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느낌으로는 저는 강세 방향으로, 약세보다는 강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금리 같은 것도 이제 어차피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성장주가 더 큰 수혜를 받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환율만 오른 게 아니고 이제 사실 모든 화폐들이 달러 가치 대비해서 많이 가격이 그 가치가 떨어졌죠. 엔화 같은 경우는 보니까 160엔을 넘어섰다가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 아마도 개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160이 넘었다가 156엔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하기에 155엔이 넘어가게 되면은 원화도 1,400원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화는 160엔이 넘어갔는데도 원화는 1,380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그 엔화보다는 지금 상황은 나은 거고, 원달러 환율만 이게 이렇게 많이 쏟으면 치솟으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 달러 대비해서 다른 화폐들도 다 같이 이렇게 가치 절하가 됐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았는데 최근 분위기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작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금리 인하를 이제 원래는 6월로 많이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번으로 이제 넘겨지는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를 보고서 인하를 하거나 그냥 유지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뭐 물가 자체가 뭐 이렇게 좀 덜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좀 덜 되는 그런 경향이 뭐 있기는 한데 사실 다른 것들을 보면 경제 지표 자체가 약간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물가 지수가 높아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이 이제 주가 하방 압력을 이제 넣는 상황이 계속 됐고요. 근데 이제 그 높은 물가 지수 외에도 이제 시장 외적인 그 요인도 그 증시를 압박하는 요소로 계속 작용을 했습니다. 중동에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조정 양상을 주식시장에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정을 끝내고 상승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발표된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1.6% 상승으로 나타나서 예상을 크게 밑돌았거든요. 예상이 2.5%였는데 예상보다 0.9%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 만큼 소비자 지출이 미국 경제의 활동의 그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1분기 소비 지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크게 낮아진 것이 GDP 성장률 하회의 원인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4월 S&P 그 글로벌 제조업 PMI도 49.9를 기록해서 4개월 내에 최저치였고요. 이거는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작으면 위축세, 크면은 성장세 이렇게 판단하는데 4월에는 이제 50을 미치지 못했고 서비스 PMI도 50.9를 기록해서 50은 넘었지만 이것도 이제 예상치하고 전월치 대비 모두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 그 판매량을 예상할 수 있는 신규 주문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해서 이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낌새가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너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너무 과장된 얘기 같고요. 미국 경제가 그동안 강했고 고용도 탄탄했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경제 둔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요소가 오히려 거꾸로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경제가 강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 경제 둔화 현상이 약간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그런데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정말로 임박했습니다. 최근에 아까 영국 시장이 좋다고 했는데 영국 시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그 라가르드 그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변이 없는 한 6월에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내리고 영국이 내리고 그럼 시기상 문제일 뿐 저는 미국도 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곧바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PF 문제라든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이제 우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 우리도 곧바로 금리 인하에 나설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좋게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무역도 비교적 잘 되고 있어서 반도체 수출도 좋아져서 무역 수지도 좋아지고 그러면 과도하게 하락했던 원화 환율도 약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투자를 한다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AI입니다. 그냥 AI를 계속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AI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그 정의로 들어가면 약간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뭐가 착한 일이냐 이런 건 또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AI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럼 뭐가 AI냐? 사실 이런 면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들을 많이 갖는데 저는 AI와 관련해서 보고 있는 게 그 원전 관련해서 SMR하고 우라늄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NPU 사실 이런 것들을 AI 관련주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데이터하고 그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기가 너무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전기나 전력에 관련된 주식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어가는지는 보통 사람들이 감을 잡지 못할 텐데요. 데이터 센터 한 개를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은 7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한 개를 가동하면 전주시 인구가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교 그 교수님께서 계산을 했는데 앞으로 AI를 위해서만 향후 10년 동안에
미국에서 무려 2,000기에서 3,00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데이터 센터나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건설하는 게 추세이고, 이제 아마존 같은 빅테크는 아예 그냥 원자력 발전소를 사버립니다. AI 기업들도 전기의 중요성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AI 기업들이 지금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오픈 AI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전력 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스타트업인 그 엑스와트라는 기업을 투자를 했고요. 핵 융합의 헬리온, 그다음에 SMR의 오클로 에너지, 이런 식으로 전력 관련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제 2008년에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SMR 개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는 원전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그 소강 상태였던 원전이 최근에 다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은 현재 27기의 그 원전을 건설 중이고요. 41개를 새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추진했던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조를 바꿔서 2개 원전을 착공하기로 했고요. 20년간에 10기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원전 6개를 건설하고요. 기존의 원자로 사용했던 원자료 폐기하기로 했던 걸 폐기하지 않고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신규 원전을 8개를 더 짓기로 했고요. 원전 발전량을 지금보다 3배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원전이 없는데 이 폴란드도 20개의 원전을 짓기로 했고요. 포르투갈, 노르웨이도 30개의 원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전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건설을 확정한 것, 예정이 아니라 확정한 게 현재 무려 150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라늄 수요는 공급에 비해서 당연히 부족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원전 관련해서는 SMR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라늄 관련 기업이나 우라늄 관련 ETF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는 이제 SMR 그리고 우라늄 관련주가 AI 쉐어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HD 현대일렉트릭이니 뭐 전선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 오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실적 개선, 뭐 기대감 이런 건데요. 그 이유는 그 AI 때문입니다. 이것도 오른 게 결국은 데이터하고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턱없이 모자란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HD 일렉트릭이나 변압기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전선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플러스 실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큰 상승을 했는데, 우라늄 관련이나 SM 관련도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인데요. 앞으로는 그 온디바이스 AI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게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이제 생성 AI 그 모델에 필요한 그 연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NPU로 대표되는 추론형 AI 반도체의 기술 진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NPU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데요. 챗GPT 같은 거대 AI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은 클라우드 기반의 AI로 구동되는 반면에 이런 그 온디바이스 AI는 SLLM, 그러니까 소형 언어 모델을 탑재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AI의 그 필수 부품은 GPU 반도체인데 온디바이스 AI의 필수 부품은 추론이 가능한 그런 NPU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개막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 엔비디아 독점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건데, 자, 엔비디아의 GPU 점유율이 현재 80%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독점을 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NPU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NPU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런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가 아니라 이미 이거 유망한 NPU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벨리언, 피리오사 AI, 사피온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 회사들은 모두 다 AI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들의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리벨리온이 개발한 그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는 엔비디아나 퀄컴 거보다 훨씬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은 현재 비상장 업체들인데 현재 IPO 절차를 밟고 있거나 조만간 IPO를 진행할 예정입니다.